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패션은 사라져도 스타일은 남는다. 네, 오늘 만나볼 학과는 이 스타일과 관련된 학과입니다. 어떤 학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간의 기본 생활, 의, 식, 주. 그중 제일 첫 번째, 옷. 옷을 생각하고 만들다. 의류학과. 네, 오늘 만나볼 학과는 의류학과입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정동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EBS 입시 전문 강사 정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옷은 우리가 매일 입고요. 또 의식주에서도 맨 앞에 위치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요소인데요. 의류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네, 말씀 잘하셨는데요. 뺄 수 없는 의. 그래서 현대사회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중에서 으뜸이 옷이죠. 옷으로서 나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고 어떤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읽어내는 관계인데요. 그러한 표현들을 자신이 가진 매력을 잘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는 과가 의류학과이고,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패션업계 미래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과가 패션학과 혹은 의류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제가 오늘 의류학과가 온다고 해서 네. 이렇게 신경 썼는데 어떠신가요? 글쎄요, 노란색하고 회색은 괜찮은데 저건 좀 난해한데요, 빨간색? 몰라서 그래요. 제가 배워야 돼. 네. 의류학과를 아시겠어요? 네, 오늘 배워봅시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옷과 관련된 학과들이 뭐 패션 디자인학과, 의상학과, 또 뭐 의상 디자인학과, 의류학과 이렇게 좀 명칭이 좀 다양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또 전국에 이 해당 학과들은 얼마나 있나요? 예, 전국에 웬만한 학교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자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이렇게 좀 차별점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패션 디자인학과, 의상 디자인학과는 디자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일단 예.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의류학과, 의상학과 같은 경우는 종합적이에요. 그리고 패션 부분도 들어가지만 좀 종합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패션 디자인학과 또한 뭔가 만든다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도 뭔가 새로운 직무를 연구하는 직물 디자인과, 네. 그리고 액세서리 디자인, 그리고 우리 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가방 디자인, 그렇죠? 가방 네.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신발 디자인,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제품 디자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모든 게 디자인이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의류학과나 의상학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의류 의상에는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패션 산업에 필요한 지식과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녹아내야 되는지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표현의 중심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의류 의상학과는 좀 더 의류산업 전반에 걸쳐서 전반에서 풍성하게 한다는 것에 관계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패션쇼를 보면은 와, 정말 저 옷을 실상에서 입을 수 있을까? 정말 난해한 옷들 좀 많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생님? 아까 선생님께서 제 이제 패션 코드에 대해서 평가하셨는데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시면 이게 하나의 예술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우리 미적분 배우죠? 그렇죠. 쓰나요? 실상에서 직접 쓰이진 않죠. 직접 쓰진 않죠. 네. 그리고 미적분하기 그렇고, 그러면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쓰나요? 그렇죠. 그것도 직접 이용되진 않죠. 그렇죠. 네. 그러나 미적분학과 상대성 그 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을 발전시키는 굉장히 큰 기초 학문이 되는 거죠. 네. 깊은.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또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알려준다. 우리 같은 패션 피플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이해를 통해서 더 나아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패션은 일종의 예술이고, 그렇죠? 패션으로 더불어 이제 인류 역사가 발전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빙고.
선생님, 인간에게 그 뭐 예술적 측면 말고 옷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에게는 옷은 이제 저 안의 내면과 외면을 만나는 선의 표현 양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 같은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은 더위와 추위를 피하는 어떤 최소한의 도구로 생각하시거나 혹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옷은 제가 생각을 해요. 저희 여성분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옷이 너무 많은데 뭐라고 해요? 입을 게 없어. 그렇죠. 옷장에 옷은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그럼 이 옷들은 뭐예요? 라고 물어요. 네. 그러면 입을 옷이 없대요. 아,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려있는 옷과 입을 옷에 대한 차이. 이해가 되세요? 네. 와, 정말 패션 피플 같아요. 페피는 다 이해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옷을 사실 드러내는 도구지 단순히 걸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입을 옷이 없다라는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류학과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직접 현장으로 가보시죠. 재봉틀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번 시간은 의복 구성 수업으로 패턴 재단부터 봉제까지 학생들은 손수 옷 한 벌을 만드는 과정을 배운다고 하네요. 지금 타이트 스커트 안감에 그거 들어갈 심지 패턴 재단하고 있었어요. 그 옷에 패턴을 제가 직접 그려서 이제 자르면 그걸 봉제를 하면 옷이 되는 거라서. 학생들에겐 아직 익숙치 않은 재봉틀 작업. 혹시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렵진 않을까요? 기본 원형을 마스터 블럭이라고 하는데 마스터 블럭 만드는 걸 배웠어요. 그거를 통해서 타이트 스커트를 봉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봉제를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 다른 학생들도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밌어요. 옷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봉제하는 걸 배우는 거를 다 재밌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 특성상 실습 수업이 많은 의류학과. 학생들은 교수님 말 한마디 놓칠세라 수업을 꼼꼼히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옷이 만들어지기까지 필요한 복잡한 과정들. 의류학과 학생들에겐 의류 생산의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의복 구성 수업은 의류 제품을 제작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한번 의복을 제작해 봄으로써 패턴 메이킹부터 재단 봉제까지 실제로 그 의류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실습해 보고 익히는 그런 거에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어요. 이번 시간은 기초 패션 디자인 수업. 인체 비율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스타일화를 그리는 수업인데요. 좋은 옷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우리 인체의 비율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9, 10. 패션 디자인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디자인입니다. 따라서 기초 패션 디자인 수업에서는 패션을 디자인하기 위한 인체 그리고 그 위를 덮는 색깔, 소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의류학과 학생들이 처음으로 그 인체에 대해서 먼저 스터디를 하고 의류학과에 들어왔지만 대부분 인체 그림을 처음 그려보는 학생들. 그림 그리기가 아직 낯설고 어려울 텐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수업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기초부터 하나씩 쉽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스타일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인체 비율을 배우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인체를 이제 그리고 있었어요. 원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녀서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여기 오늘 와가지고 교수님이 되게 차근차근 관절 하나하나까지 알려주셔서 옷을 만드는 기초 과정부터 생산 마케팅까지 의류학과 학생들이라면 의류에 관한 모든 것을 소화해야 한다고 하네요. 다른 발이 살짝 수업의 특성상 이론과 실기가 함께 병행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파트로는 서양복 디자인, 또 아시아전의 한스타일 디자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을 하기 위한 다른 수업으로서 마케팅 수업이 있고 패턴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 파트에서는 텍스타일과 관련된 섬유와 소재
이런 부분에 대한 수업이 있습니다. 이곳은 패션의 소재를 알고 분석하는 수업이 한창인데요. 패션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섬유에 대해 알아보고 이론을 배우는 수업으로 다양한 소재들의 특징을 알고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패션 소재 정보 및 분석은 저희 2학년 의류학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소재를 익히게 하는 수업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재라는 게 의류학을 접근함에 있어서 어떤 디자인을 좀 더 실용화할 때, 구체화할 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다 고려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새로운 옷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학생들. 그들의 손에서 탄생할 옷은 세상과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지 앞으로가 기대되는 의류학과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의류학과 학생들을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재학생 한 분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4학년 손연주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손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류학과 어떻게 가게 되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옷에 관심이 있었나요? 네, 어렸을 적부터 옷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패션 사업에 종사하고 계셔서 그래서인지 저도 옷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대학교 진학할 때 과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의류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오늘 이제 나올 때도 의류학과니까 입고 나오는 옷 신경 많이 쓰였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포인트인가요? 어떤 점 신경 썼나요? 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여서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깔끔한 와중에도 뭔가 귀걸이 포인트라든가 머리 색깔 이런 게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예뻐요. 예쁩니다. 어때 오늘 같은 페피로서 어떤가요? 네, 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행커치프가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컬러랑 무늬가 너무 화려하죠? 네. 연주양, 의류학과에서는 어떤 수업들이 있나요? 주요 과목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의류학과는 5가지 분야를 배우는데요. 네. 디자인, 한스타일, 소재와 마케팅, 그리고 의복 구성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네. 디자인에서는 기초 패션 디자인과 패션 조형 연구에 대한 수업을 배우고요. 한스타일에서는 한국 복식사와 한스타일, 또 소재에서는 소재 가공과 텍스타일 표현, 마케팅에서는 패션 마케팅과 글로벌 패션 산업 유통, 그리고 이제 의복 구성에서는 실질적으로 옷을 만드는 패턴과 드레이핑에 대한 수업을 배웁니다. 네, 뭐 제목만으로도 과목 제목만으로도 재밌을 것 같고 그걸 말하는데 애정이 묻어나네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과목을. 네. 좋아요. 선생님 보통 의류학과에 들어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수능을 준비해서 입시 준비를 하다 보니 네. 사람과 디자인을 이렇게 직접 그릴 만한 경험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입학하자마자 바로 실기 위주로 들어가니 그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네. 교육과 자체, 우리 의류학과 자체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졸작이 엄청납니다. 졸작이 뭔가요? 졸업 작품. 네. 졸업 작품. 네. graduation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굉장히 비약적 발전합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이 이 옷과 관련된 학과에서는 어떤 커리큘럼들을 가지고 있나요? 의류학과는 들어가면 동서양 복식 역사를 배우게 되는 개론학습과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중요하죠. 네. 그 소재에 대한 직물학 그리고 소재과학을 배우고요. 그리고 좀 더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패션 실물을 배우는데 패션 드로잉 그리고 색채 학습 그리고 직접적으로 패션 마케팅까지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의류학과에 어떤 특화된 커리큘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 연주 학생이 방금 말했는데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서양 파트를 분리를 해서 네. 학습을 합니다. 예. 특히 어떤 부분에 특화되어 있냐면 한 디자인, 한 스타일. 한 스타일, 한이 한 맺히는 거 아니고 우리 한국적인 한국의. 한 네. 스타일을 네. 해서 특화된 패션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4학년 2학기에 의류 업체와 인턴십 과정을 제휴를 해서 예. 직접 가서 창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어떤 실무적 경험을 하게 하는 교육과정도 특이하고 그 외 많은 의류학과에서 각각
특색화된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학생 여러분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양 개인적으로 어떤 수업 재밌게 들었나요? 네, 저는 모든 수업이 다 재미있고 도움이 되었지만 패션 조형 연구라는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첫 수업 시간에 해주신 디자인 수업은 그 이후에 졸업작품이나 디자인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위 창작의 고통이라고들 하죠. 창작을 할 때 어디서 영감을 받아야 하는지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디자인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네. 또 수업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품평회를 열어서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면에 좀 어렵고 과제 많은 그런 과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목들이 어려웠나요? 네, 저는 패턴, 이렇게 의복 구성 파트의 수업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네. 치수를 재고 세밀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5가지 분야를 모두 배우기 때문에 각자 느끼는 어려움이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손꼽는 어려운 수업이라면 테일러링 수업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고급 의복 구성 수업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세밀한 계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주양 생각할 때 의류학과만의 특색이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한스타일, 소재, 마케팅, 의복 구성을 한 과에서 골고루 배울 수 있는 것이 의류학과의 장점이자 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특히 요즘 한류나 케이팝, 생활 한복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 한스타일이라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는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것이요. 의류학과 학생들만의 습관이랄까요? 예를 들자면 사람을 볼 때 옷을 먼저 본다거나 그런 거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쇼핑을 갔을 때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옷을 보면서 소재를 꼼꼼히 확인한다든지 또 이제 같이 간 친구들과 소재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그렇죠. 네. 알아야 되죠, 사람이. 네. 네. 의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또 이 졸업 작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졸업 작품 전시회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소개해 줄래요? 졸업 작품 쇼는 4년간 배운 것들을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 준비위원회라는 자치회를 중심으로 밤낮을 고생해서 준비하는 쇼입니다. 졸준이는 졸업작품 쇼를 위해서 장소를 선정하기도 하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모델을 섭외하고 또 우리의 작품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촬영해 주실 도록업체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또 기념품이나 티켓과 같이 세심한 부분도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기 때문에 작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어서 졸업작품 쇼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의 패션쇼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티켓부터 도록 모든 것을 다 학생들 힘으로 하는 게 참 인상적인데요. 연주양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졸업 작품 패션쇼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4학년 학생들의 졸업작품 패션쇼 준비가 한창인 현장. 오늘 쇼를 위해 학생들은 장장 9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의상 제작은 물론 장소 섭외부터 무대 연출까지 모든 기획과 진행을 학생들 스스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곡선과 공간을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아우터를 만들었는데요. 웅장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검은색 실크랑 회색빛 실크를 사용했지만 조금 자칫하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스팽글을 사용해서 비스티에와 치마를 완성해서 한 착장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제39회 신명여자대학교 졸업작품 패션쇼에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이날 패션쇼는 서양복과 우리 전통 한복을 새롭게 표현한 한 스타일. 2개의 컨셉으로 이뤄졌는데요. 학생들의 자유로운 시선과 상상력으로 창조된 옷들. 잠시 감상해 볼까요? (4년) 동안 배우고 노력한 시간들을 결실로 맺는 날.
학생들의 감회는 과연 어떨까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제대로 쉰 적 없이 이렇게 졸작만 준비했는데 그 한순간에 끝나니까 되게 시원섭섭하고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노력했구나 하고 뿌듯하고 후련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좀 패션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패션쇼는 디자이너로서 또는 패션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4년 동안 배운 것들을 총종합하고 또 9개월이라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그게 이제 넘어야 할 큰 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자신들의 어떤 디자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지고 다채로운 작품들 잘 봤습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지 눈에 선한데요. 그런데 선생님, 의류학과 학생들이 갖춰야 할 자질? 뭐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류를 다루다 보니 손재주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예술적 감성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걸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의류 소재에 대한 연구와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적 지식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려내야 되겠죠. 드로잉. 그래서 음. CAD 같은 걸 할 수 있는 컴퓨터적 소양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네. 한 스타일을 한국에서 쓰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언어적 소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연주양 요즘 보면 뭐 패셔니스타라든가 뭐 페피 페피? 페피. 소리. 페피. 네, 패션 피플 뭐 이런 말도 들을 수 있고 또 드라마에서 어떤 그 유명 배우가 입고 나왔던 옷은 하루 만에 또 막 절판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 많은데요. 연주양 생각했을 때 좋은 옷이란 어떤 옷일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옷은 정성을 들인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드라마 대사에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요.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네. 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옷은 디자이너의 열정과 장인 정신이 깃들어서 입는 사람에게도 좋은 착용감을 주기 때문에 좋은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옷을 잘 못 입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공자로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자신의 장점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도 있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옷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길 바라면서 선생님.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학생들이 의류학과 가면 좋을까요? 옷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잘 안 입겠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미적 감각이 풍부한 학생들, 즉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성이 풍부한 학생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옷을 보면서 예쁘다, 어떤 직물이지, 섬유가 뭘까, 이런 관심을 갖는 옷을 좋아하는 친구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완성된 기간 내에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 내에? 기간 내에 뭔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책임감이 참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연주 학생도 의류학과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지금부터 어떤 것들을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네, 패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관심이 자신을 꾸미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옷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스케치북을 펼쳐서 티셔츠를 그려보면 내가 갖고 있는 서랍장에 있는 티셔츠와는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케치북 안의 옷과 실제 옷이 다른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옷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실제 옷을 많이 연구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의류학과 졸업생이 현장에서 영상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하는 일은 패션 뷰티 브랜드의 그런 충분한 미팅을 해서 뭐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브랜드를 알리고 그런 체험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빨리 모든 것이 변하고 사람들이 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항상 기대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요즘 사람들이 또 무엇에 관심 있고 트렌드는 또 무엇인지를 항상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진행력이 겸비되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은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패션 상품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의류학과를 다니면서 배웠던 패션 디자인이건 소재 개발, 그리고 패턴, 마케팅까지 모든 수업들이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류학과에 지망하고 싶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고, 또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의류학과 수업도 그렇고 또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도 많은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의류학과 졸업생의 영상 잘 봤습니다. 선생님, 의류학과를 나오면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까요? 예, 졸업을 하면 디자이너가 되거나 한 땀 한 땀 했던 패션 장인이 네.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을 사고 파는 바이어랑 그리고 소재 연구 같은 분야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안내할지에 대한 홍보 담당 네. 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 가지고 편집장, 그 어떤 디자인, 패션 디자인 쪽에 편집장이 될 수 있고, 패션 저널리스트도 될 수 있습니다. 글을 네. 통해서. 예. 그리고 홈쇼핑 호스트도 가능하고요. 다채롭죠, 굉장히. 네, 그렇네요.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어떤 스타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있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드레스업 해주는데,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의류학과 교수님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주양 화면으로 선배님 만나봤는데요. 연주양도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야로 나가서 일하고 싶은가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저는 어렸을 적이나 현재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의 스타일과 맞는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선 제 스타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지금 그런 것을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멋진 디자이너가 되길 응원합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 이 의류학과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밝습니다. 네.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 학생처럼 엄청 밝습니다. 보시면 의류학과는 응용학문이자 종합학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걸로 대체가 될 수 없는 사람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으로 할 수 있는 학과인데요. 네.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의 종합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대중의 필요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대중의 필요를. 그래서 어떤 옷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걸 읽고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패스트 디자인이라는 게 패스트 패션이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뭔가 변하는 패션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네. 한 땀 한 땀 만드는 그런 장인, 그래서 네. 명품 옷까지 네. 다채로움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광범위한, 광활한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주양, 근데 옷에 관심은 있는데 내가 의류학과를 가도 될지, 가서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말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옷을 보는 것도 입는 것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의류학과와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좋고 폭 넓은 살고를 즐기는 학생이라면 의류학과에 와서도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도 의류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기술적인 측면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미술, 그리고 과학, 그리고 예체능 시간대 여러분이 배우는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종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의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패션계 리더로서 잘 끌어가 주시는 그런 학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류학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입고 다니는 옷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기분이 우울하고 처질 때는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옷을 꺼내서 입어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정동환 선생님, 소년주양 정말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